넌 어땠는지 아직 여름이 남아 왠지 난 조금 지쳤던 하루 광화문 가로수 은행잎 물들 때 그제야 고개를 들었었나봐. 눈이 부시게 반짝이던 우리 둘은 이미 남이 되었잖아. 네 품 안에서 세상이 내 것이었던 철없던 시절은 안녕.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그 손잡고 걷던 기억에 또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 봐. 난 모르겠어. 세상 살아가는 게 늘 다른 누굴 찾는 일인지. 커피향 가득한 이 길 찾아오며 그제야 조금 웃었던 나야. 처음이었어. 그토록 날 떨리게 한 사람은 너뿐이잖아. 누구보다도 사랑스럽던 네가 왜 내게서 떠나갔는지.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그 손잡고 걷던 기억에 또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봐. 그 자리에서 매일 알아가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은 먼 훗날엔 그저 웃어줘. 난 행복해. 오늘 여긴 그때처럼 아름다우니 괜히 바보처럼 이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광화문 이 길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 봐. 인수물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로 인사를 드리게 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어색합니다. 안부 인사를 여쭙고 싶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카페를 잘 들리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그동안 카페에 종종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들 각자의 일상을 살기에 바쁜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도 좀 요 근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좀 좋지 않은 변화가 더 많은 것 같지만 그런 것들도 모두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야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괴롭다고 해서, 현실이 괴롭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괴롭게 먹으면은 결국 손해는 자기 자신이에요. 더구나 저처럼 제 또래 처럼 20대 초중반이신 친구분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회원분들도요. 독립을 해야 할 나이이고 군대를 갔다 오거나 대학을 가면 이제 졸업하는 순간부터 사회에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될 텐데 뭐 우선 돈을 벌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립을 해야 하죠. 자립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여러 정신적인 일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자기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 손해예요. 세상 살아가는 건 내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지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원점에서 생각하고 내려놓으면 언젠가는 창구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도 두세 달 전에는 참 해법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라디오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 회원분이 건의사항을 올리셨어요. 그때 제가 공지사항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모집받는다고 올렸던 적이 있었죠. 아마 소식 알림방에 가면 지금은 마감이 되었을 겁니다. 건의사항을 저희들은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고 받고 있어요. 응소물의 여러가지 아이디어들도 사실은 회원분들의 건의사항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들의 니즈를 제가 잘 반영하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니까요. 여기 있네요. 스태프들에게 쪽지로 보내달라고 통합공지에 썼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면 다양한 논의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카페 이용이나 활동에 불편함은 없는지,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없는지 등 회원님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접수받고자 공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라고 썼어요. 10월 7일날 올라온 공지인데 꽤 된대요, 날짜가. 거의 2달 정도 됐군요. 참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소설 카페인데 항상 딜레마가 생기죠. 문학적으로 완전히 그쪽 활동으로 가느냐 혹은 친목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이제 흔히 말하는 판소나 인소 카페 계열의 약간 좀 라이트한 소설들을 올리는 카페들에서는 친목 활동이 주가 됩니다. 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글을 쓰면서 웃고 즐기는 것이 중심이 되니까. 그런데 잉소물처럼 문학 창작적인 활동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카페들에서는 친목이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딜레마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도 좀 고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문학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친목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설을 쓴다 하더라도 소설만 쓰고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에도 말했다시피 저는 여러분이 쓰시는 일상적인 글들, 잡담, 그리고 상상형 다이어리에 올리는 한두 줄짜리 글들도 전부 작품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의 일부인 거죠. 우리 카페는 기간이 오래된 만큼 좀 더 성숙한 공동체잖아요. 커뮤니티가 이렇게까지 성숙하게 발전된 경우는 제 생각에 잘 없는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를 찾더라도요.
그래서 신입분들이 오셔서 글도 쓰시고 또 일상적인 얘기들도 나누면서 작품 활동도 하는 그런 좀 더 복합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추구합니다. 라디오도 그 일환이고요. 12월 7일 날짜로 병민님께서 한밤 녹음실 6화를 올리셨어요. 이때 제가 사정상 녹화에 빠졌는데 약 한 달 전 라디오를 한 달 후에 올린 셈인데 음질이 상당히 좀 문제죠. 여러 명이서 녹화를 하다 보면 토크온이나 스카이프 혹은 카톡에 보이스톡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거를 라이트캠을 통해서 녹화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음질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 이전 라디오 편들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여러모로 고민을 했습니다. 라디오를 단독 디제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나쁜 음질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여러 명이서 대화를 나누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 그런데 실험해 본 결과 여러 명이서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 잡담 이상의 효과는 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더라도 저희가 단독 디제잉이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부터는 좀 많이 바뀔 겁니다. 우선 라디오 이름이 한밤 녹음실에서 잉소물 라디오로 간단하게 바뀌었어요. 저희가 참 회의를 하면서 이때까지 게시판 이름을 정하면서도 딜레마였거든요. 뭐 공지사항 게시판을 소식 알림방으로 바꾼 거라든지 아니면 이랬던 적도 있어요. 공지사항을 두 개로 나눈 거죠. 필독 공지와 소식 알림 이런 계열로요. 나름대로는 신선한 시도였는데 결국에는 그게 그거더라고요. 필독 공지 자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요. 항상 여러분 소설 제목을 정할 때도 그렇고요. 이런 라디오나 여러가지 제도나 운영들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간편한 게 장땡이에요, 진짜. 이제부터는 아마 저희가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단독 디제잉을 해서 라디오로 올리게 될 텐데, 저와 사나님 두 분이서 한 주마다 번갈아 가며 라디오를 녹화할 겁니다. 아마 사나님이 녹화하신 라디오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저와는 정반대되는 스타일의 라디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나님은 굉장히 재기발랄하시죠. 애교도 넘치시고요. 잉소물의 공식 요정이잖아요. 그 공식 요정이라는 말이 참 사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요. 사실 사람이 모든 면을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 거고요. 병면님은 아마도 라디오를 녹화하고 그 녹화 파일을 편집하거나 카페에 업로드하는 등의 약간 카메라 감독 같은 느낌의 역할을 진행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진행이 저희가 익숙해지고 나면 다른 게스트분들도 초대를 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기회를 한 번쯤은 갖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음질 문제를 좀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신입 회원분들이 몇 분 카페에 얼마 전에 들어오셨죠? 12월 달에 가입하신 회원님이 에리카님과 알치바님, 그리고 무메님, 시나브로님이신데요. 그중 무메님과 시나브로님은 제가 소설 게시판에 작품을 읽어서 기억이 납니다. 다른 분들도 활동 열심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메님과 시나브로님은 그 기존 회원분들로부터 굉장한 주목을 받는 신예분들이세요. 댓글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4명의 댓글을, 4분의 회원님들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받으셨어요. 시나브로님은 방문 기록이라는 소설을 창작소설 게시판에 올리셨는데, 블로그의 방문 기록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올라왔었고, 그로 인해서 겪는 심리적인 어떤 심리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변화들을 섬세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표현들이 정말 좋아요. 열정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저도 한때는 활동 초기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글을 썼던 시기가 있었었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입니다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기 동안의 2년은 정말 길어요. 잉서모를 처음 시작할 때를 떠올려보면 지금은 까마득하기만 하거든요. 중학교 3년이 순식간에 지난 것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오라는 아이가 블로그에 방문했을 때 원래 내가 블로그에 들어온 목적을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설레게 되죠. 생각이 많아지고요. 큰 속도 변화 없이 빠르던 평소와 달리 오늘은 꼭 모르는 곡을 치는 초자처럼 불규칙하기 짝이 없을 정도죠. 생각은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과거 일들도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과거의 미련을 비우기 위해서 방문 기록을 하나씩 X표를 누르면서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결국 눈물을 보이죠. 스스로에게 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랄까요. 마무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잠이 들어 오늘 이 기억을 잊고 싶지만 잠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간다. 나는 그가 오기 전에 자연스러운 자세를 되찾지 못한다. 라고요.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여운이 남는 것 같은 마무리였어요. 교향곡 같은 것이 미완성인 채로 남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 미완성인 채로 남은 것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요. 시나브로님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인형사랑님께서도 개마무사라는 장편소설을 시작을 하셨어요. 인형사랑님은 옛날부터 주로 역사소설을 쓰시는 분인데요. 제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자격은 없긴 하지만 주로 민족사적인 역사를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개마무사라고 하면 고구려의 철갑기병이었죠. 중장갑기병이라 해야 됐나요? 그 고구려의 상징이었고, 제가 또 한때 그런 약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같은, 고구려의 역사 같은 것을 되게 푹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인형사랑님의 소설도 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읽을 수 같네요. 설령님께서도 시작하는 느낌이라는 작품을 쓰셨어요. 서울 시내에서 학생들이 스카이다이빙을 한다는 얘기를 간략하게 쓰셨는데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런데 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거리를 취재하는 기자가 동료 기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전해 듣는 시점인 것 같아요.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걸 보니 아마 장편의 도입부거나 혹은 느낌만 간략하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설령님 다른 글 기대할게요. 그리고 환상소설도 많이 이용들을 하시죠. 환상소설은 저희가 운영진들이 게시판 담당을 정할 때 병묘님이 적극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했었던 게시판인데요. 알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묘님은 환상소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로 단편 위주로 올리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처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일루드 템푸스라는 소설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아직까지 글을 쓰시고 계십니다. 처녀작의 세계관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살을 붙여서 완성된 세계관으로 만들어 가진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작가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그 자신만의 세계관을 완벽하게 갖는 거. 근데 저는 귀찮아서 그 작업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구상은 있는데 언젠가 한번 시도해봐야겠어요. 주로 병묘님은 그 자신만의 세계가 뚜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얼마 전에 올리신 작품이 라피스데이라는 소설인데요. 엘피나르드님께서 간만에 재미나게 본 이야기네요. 저 둘을 악마록에 캐스팅해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달아주셨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는 소설입니다. 아마 병묘님이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병묘님이 굉장히 이런 면이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묘사도 굉장히 좋아요. 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판타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을 적은 것 같달까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판타지 세계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판타지 세계에서는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의 단편들을 읽다 보면 굉장히 신선합니다. 재미도 있고요. 물의 꽃이라는 소설도 올리셨네요, 병매님이. 이거를 제가 도입부를 회의할 때 잠깐 보이스톡을 하다가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병매님이 손발이 오그라들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짙은 남색 머리칼, 그보다 더 어두운 남색의 눈동자, 그 모습과 더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름 네이비 우라니아. 친구들과 가족들이 애정을 담아 부르기를 네비. 뭐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인데 왜 항상 자기 소설을 누군가가 소리내어 읽으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걸까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리오님께서는 또 My Life Last Illusion이라는 소설, 장편 소설을 연재하고 계시고요. 김깜달님께서도 얼마 전에 컴백을 하셔서 장편 소설을 올리시며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송지민님께서도 붉은 달의 비밀이라는 정통 판타지 같아요. 그 소설을 연재하고 계시고요. 송지민님은 그 예전에 인서물에서 우수작가 젤로가 있을 때 그 라스트 우수작가 3명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전각에 피는 꽃이라는 소설을 연재를 하셨는데 역사 로맨스였었죠.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출판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출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판권에 걸리거나 하지 않는다면 전각이 피는 꽃도 다시 한번 읽고 싶어요. 매력적인 소설이었거든요. 유리눈부님께서도 매크로폴리스 여왕의 날개는 빛을 잃었는가 라는 장편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여왕의 날개는 빛을 잃었는가 하니까 뭔가 클래식한 뮤지컬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매크로폴리스 하니까 뭔가 좀 기계적인 이미지로 나면서 그 뭐죠? 그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맞아. 매트릭스에서 그 기계도시의 이미지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매크로폴리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읽진 못했지만 한번 다음에 시간 나면 읽고 나서 다음 라디오에서 소개를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회원이신 무메이님께서도 에고라는 환상소설의 단편을 올리셨는데요. 무려 댓글을 4개나 받으셨습니다. 참 예전에는 4개가 많은 댓글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세다. 박사의 로봇인 RT01에 자신의 아버지를 잃고 나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그 당시의 상황들을 굉장히 짧은 호흡으로 묘사를 한 소설이에요.
굉장히 흔하죠. 사실은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는요. 그런데 흔한 만큼 그 흔한 소재에서 뭔가 자신만의 그 메리트를 찾지 못하신 것 같아요. 읽으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소설이었습니다. 문매님 소설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소설에서는 류엔님이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요. 오늘 날짜로 한여름날의 꿈이라는 소설을 올리셨네요. 류엔님께서도 굉장히 좀 자신만의 세계관을 뚜렷하게 갖고 계신 분이세요. 소설이 굉장히 특이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잉소물의 유명한 장편 연재 악마 소설인 악마록도 자유소설 게시판에 연재가 되고 있었군요. 참 이게 잉소물의 특징을 간과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자유소설이 자유소설이지 않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침묵소설이라든가 야 우리 친한데 우리끼리 등장하는 소설을 써보면 재밌지 않을까? 뭔가 라든가 아니면 야 우리 좀 학생 소설이라도 좀 써보자 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시작한 것이 자유소설이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아이디어가요. 개토님의 귀신과의 놀이라는 소설도 옛날부터 유명했었던 장편이죠. 생존 게임 같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언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왜 항상 읽어봐야겠다는 말만 하는 걸까요, 저는?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 위주로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핀드님과 유리눈물님이 주로 많이 올리시는데요. 유기견님께서도 종종 방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핀드님은 그 시를 직접 읽으셔서 그 녹화 파일을 올리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독특하네요. 그 라디오를 저희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회원님들의 그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작품이 뭔가 녹화 파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특집 개념으로라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사나님이 얼마 전에 쓰신 가을뱅이장의 장원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의 무게. 사나. 내 주머니 속 초록잎이 꽁꽁 얼었어. 차가운 초록잎의 온기에 내딛는 걸음마다 바스라져 버렸지. 목적지가 없는 걸음마다 찌꺼기가 쌓여 부르르 몸을 떠는 속눈썹이 눈가를 쓸 때 꼭진 손 안의 초록잎이 눅눅해져 버렸지. 방금 두들겨 맞아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 정없는 바람에 상처받아서는 바스락바스락 비명을 지르지. 울고 있는 나 듣지 못하는 당신. 굉장히 인기를 누린 작품입니다. 4표를 받아서 1등을 하셨고요. 작구님의 말씀대로 뒤로 갈수록 조금 아쉬웠지만 기발한 발상이 돋보이는 시였습니다. 굉장히 사나님을 예전부터 제가 글을 좋아했기 때문에 애독자로서는 좀 익숙한 시였죠. 굉장히 사나님의 채취가 진하게 묻어나는 시였습니다. 정없는 바람에 상처받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감수성이 부럽네요. 저는 왠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저희가 스탭들이 담당 게시판마다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지가 굉장히 일반적인 규칙, 규정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문학적으로
올렸어요. 발단이 된 게 벽면님이셨는데 환상소설 게시판의 공지를 보시면 댓글도 꽤 달려있고요. 유명할 거예요. 이 공지를 보시면 벽면님께서 환상소설을 담당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 형식이나 내용의 현실적 가능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소설을 판타지라고 하지만, 판타지라고 하면 아무래도 서구 중세 배경을 바탕으로 한 또는 반지전쟁의 작가인 톨킨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소설을 떠올리거든요. 환상이라는 말은 어떠한 한 가지 이미지로 규정하기 힘드니 이 게시판에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라고 쓰셨어요. 좀 색다른 시도이긴 하지만 저도 잘하는 선택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설 카페에서 판타지 소설이라는 제목을 게시판에 붙이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작품들만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무의식적이고 또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게시판의 이름이 회원님들의 활동을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환상소설에는 다른 카페들과는 달리 저희는 참 여러가지 개성을 가진 작품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숲님의 소설과 벽면님의 환상소설 단편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카페에서 좋아하는 글을 쓰시는 작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작가가 되고 독자가 되는 거죠. 제 라디오 진행은 아마도 공식 질문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공식 질문이라 하면 저희가 라디오마다 하나씩 문학 창작에 관련된 질문을 올려서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읽고 또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화의 주제는 처음 썼던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잉소물의 인연을 이어준 글쓰기와의 첫 만남을 적어주세요 라는 컨셉이었죠. 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인상 깊었던 댓글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민님입니다. 단편으로 시작했는데요. 연재는 일루드 템프스라는 판타지였습니다. 조만간 닫으면서 리메이크하고 싶네요. 아르카디아라는 이름의 여왕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였죠. 제 소설은 아직도 그 세계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방금 전에 얘기한 병민님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의 증거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루드 템프스라는 소설을 카페에도 올리지 않으셨나요? 그때 읽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병민님의 이미지가 상당히 의외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런 글을 쓰시는구나. 작품적인 철학이요. 댓글 달아주신 분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관이나 철학 혹은 작중 인물들까지 섬세하게 달아주신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핀드님입니다. 처음 썼던 소설이라 아마 다시 그 글을 본다면 자살을 해버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못쓰고 유치하고 그런 글이네요. 리메이크 따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유치했어요. 아마 주인공이 차원을 넘어다니면서 죽음을 먹는 사신을 총으로 쏴 죽이는 내용에 생각하니까 창피하다 숨고 싶다 죽고 싶다 라고 써주셨어요. 그래요. 사실은 처음 소설을 썼을 때는 기교도 많이 부족하고요. 경험도 부족하니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판타지 위주로 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 아닐까요? 처음부터 진지한 소설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용기를 가지세요, 핀드님. 숲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쓴 글과 소설이 판이하게 다르네요. 제가 처음 쓴 소설은 무죄라는 제목의 판타지물이었습니다.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었죠.
노트에 아날로그식으로 글을 쓰고 반 친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소소한 즐거움을 느꼈었어요. 아마 그때 처음으로 연재라는 개념을 알게 된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은 그 당시에 소설을 쓰던 노트를 잃어버리고 내용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의 첫 소설은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도 등장인물의 이름을 정하는 데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던 것 같네요. 시간이 된다면 그 소설을 리메이크해보고 싶을 정도로 즐겁게 연재했던 소설이에요. 그렇죠. 첫 작품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글을 접하고 또 써서 친구들에게 보여줬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괜찮았다. 그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게 된 루트가 많죠. 저도 그랬어요. 인소물에겐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첫 소설을 쓰게 되었던 계기와 그리고 한동안 저의 문학적인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전성기 때의 카페가 인소물은 아니었습니다. 인소물과 협력 카페이기도 했었던 저작소설의 장 형용파라는 카페인데 지금은 거의 침체되어서 과거의 영광을 찾아보긴 힘들지만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은 카페였고요. 참 생각하니까 되게 좀 아련하네요. 과거의 영광이랄까? 그런 것들이 떠오르긴 하고. 인소물에도 영광된 시기가 있었었죠. 아쉽지만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는 전성기가 오겠죠? 스태프들이 열심히 관리를 하고 회원분들이 활동을 해주신다면요. 사나님입니다. 집착물이었어요. 꼬마 둘이서 우정의 약속을 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는 것이었죠. 한 명은 혹시나 다른 한 명이 자신을 찾지 못할까봐 나는 불안감에 그 당시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랍니다. 그냥 어린애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다 커버린 다른 아이와 재회하게 되는데 그 아이는 약속은 커녕 새까맣게 다 잊어버린 후였어요. 어릴 때 잠깐 한 이야기를 누가 지키냐고 도리어 뻔뻔하게 얘기하죠. 어린 모습에 아이가 화가 나서 가둬버리고 뭐 갇혀있다 보니 아이가 어떤 아픔을 갖게 되었는지 알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였죠. 소재가 피터팬 증후군이었던 것도 기억나네요. 37화까지 갔었는데 다시 리메이크하고 싶어지는걸요 라고 쓰셨습니다. 인소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면요 가끔씩 굉장히 좀 유치한 소설을 쓰고 싶어져요. 뭐 굉장히 그런 기분 있죠. 인소물에서 예전에는 공백제 글자 수 제한이 있었는데 1000자였나 1500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만큼의 글을 꽉꽉 채워서 화면에 빈틈없이 쭉 쓰다가 다른 인소 카페 같은 데 가서 굉장히 글을 가볍게 휙 풀어 쓰기만 해도 거기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 거죠. 잘 쓴다라고요. 뭔가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장을 한 줄 띄어서 한 줄 쓰고 대화와 채와 묘사체 사이를 5칸을 띄어 쓰면서요. 그러면 분량이 굉장히 길어지죠. 가끔 그런 글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런 글을 쓰라고 만들어진 게시판이 자유소설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 한번 써주세요. 제가 재밌게 읽어드릴게요. 작구님입니다. 처음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게임 판타지 소설이네요. 지금은 시를 주로 쓰고 있지만 시를 쓰게 된 이유 중에는 게임 판타지를 쓰다만 것도 있어서 미워할 수만도 없는 장르죠. 언제 쓴 글이든 간에 지금 보면 부끄러운 것은 마찬가지지만 공책을 펼쳐보기 두려워지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양판손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언제 이야기 구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라고 쓰셨습니다. 그 아래 김비랑님께서도 초등학생 때 한창 그랜드 체이스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게임만 주구장창 하다가 어느 날 홈페이지를 둘러보는데 베스트 소설이라면서 몇 개가 뜨더군요. 뭔가 호기심이 들어갔던 것이 계기네요. 기현이라는 작가분 아시죠? 그분과 같은 장르의 글을 써냈습니다. 게임 캐릭터들을 인물로 하고 이야기는 제 마음대로 써내는 시기였죠. 재미있었습니다. 그나마 소설의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유로운 글쓰기 시간이었습니다. 한창 궤도라는 직업에 간지에 젖어 있을 때라
나름의 설정을 만들고 글을 막 썼죠. 게임 소설을 기반으로 첫 작품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쓰기도 간편하고요. 이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게임에는 세계관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설정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수월하고요. 그래서 뭔가 내 실력 이상의 재미있는 소설이 탄생하기도 해요. 저도 한때 다른 게임 다음에 게임 카페에서 소설계의 우수 작가까지 올라갔던 몸입니다. 아, 과거의 영광이네요. 첫 소설을 떠올리다 보면 좀 아련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좀 그때만큼의 순수한 마음으로 글을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글을 쓰다 보면 이런 표현이 좀 더 기발한 게 없을까라든가 아니면 좀 더 신선하고 독특하면서도 공감 갈 수 있는 발상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뭔가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쓰다가 포기한 적도 꽤 많고, 그때는 문장 하나하나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만큼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초심을 되찾는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2015년 1월 11일이면 잉서물이 이사한 지 1주년인데요. 그때도 간단하게 이벤트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스태프들이 조만간 회의를 갖고 논의를 해볼 텐데요. 혹시 1주년 행사에 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이 아니라 저에게 건의를 해주시면, 쪽지나 메일로 건의해주시면 제가 잘 받아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맺음할 시간이네요. 인서물 라디오와 함께 많은 시간을 하셨는데 재미있으셨나요?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제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라디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혼자 바라보고 혼자 기대하고 혼자 설레이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실망하고 혼자 기억하고 혼자 기다리다 나만 기다리다 그저 그런 한 사람으로 잊혀질까 두려워요. 그대는 모르죠. 그대는 모르죠. 나 얼마나 아픈지, 내가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대는 모르죠. 그대는 모르죠. 이 밤 얼마나 긴지, 나 얼마나 그대를 그리워하는지. 혼자 기다리다 나만 기다리다 그저
얼마나 그대를